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은석 내란 특검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지난번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두 번째 청구가 또 기각이 됐어요. 그 뒤에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행보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은 생각도 있었죠.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은석 내란 특검 아마도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작정을 한 거예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는 꼭 감옥에 넣겠다.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째 들어간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법원도요, 세 번째 영장을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이 조은석 내란 특검이 조희대 내란 동조 혐의를 수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카드를 쓱 꺼내는 거죠. 이번에도 박성재 영장을 기각하면은 곧바로 조희대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재 다음은 조희대다. 박성재의 이 사건 구조하고 조희대의 사건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박성재 영장이 나온다면 조희대가 영장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박성재 영장을 조희대가 죽어도 안 내주려고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이 나오려면은 조희대를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또 영장을 기각시키면 이번에는 조희대를 수사하겠다. 라고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죠.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내란 특검이 법원에 12.3 대법 긴급회의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사법부에 질문지를 보내가지고 12.3 계엄, 이 비상계엄이 터진 날, 그날 밤에 대법원 니들 비상회의 열었지, 긴급 간부회의 열었지. 그 간부회의에서 무슨 얘기했어? 너 그때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야? 라는 내용의 질문지를 보낸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답변서를 보냈겠죠. 재밌는 거는요,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매일경제 단독 기사로 나와 있는데, 이 황당한 거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어떤 내용의 질문지를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12.3 계엄, 그 계엄의 밤, 그날 밤에 대법원이 그 긴급회의 열어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느냐, 이에 대해서 질문했다. 요것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는 열심히 썼다? 대법원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얘기만 잔뜩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기사가 어디서 출발한 기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대법원 애들이 그 특검의 이 질문지를 받고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나름 자기들 딴에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대법원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조희대와 관련된 고소고발장 이미 특검에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공수처에 접수가 돼 있었는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전부 다 특검에 보냈어요. 그래서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희대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사건 번호를 만들어 놓고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쭉 갖고 있었던 거지. 여차하면은 조희대나
이 법원이 이상하게 굴면 언제든지 이거를 꺼내서 들고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성재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되고 내란과 관련된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는 걸 보면서 내란 특검이 드디어 칼을 뽑은 겁니다. 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조이대 네가 수사를 받아라. 이건 거죠. 사실 조이대 의심스럽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그냥 빼박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조이대 내란 동조 의혹,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하고 법원이 그 내란 관련 영장 얼마나 많이 기각시켰습니까? 김건희 영장도 엄청 많이 기각시켰잖아요. 그런데 조희대를 수사할 거니까 영장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희대에 대한 수사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조희대를 수사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조희대를 탄핵시키고 조희대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다 탄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킨 뒤에야 그래야지 아마 조희대와 관련된 이런 영장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너 수사할 수 있어? 라고 딱 칼을 꺼내 들었다는 건 뭘 말한다? 첫째, 조은석 내란특검이 지금 이를 갈았다는 거고요. 둘째, 조희대는 계속 부인하겠지만 공개되었을 경우 조희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또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떤 정황 하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게 기대가 되는 점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대법원이 지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원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내란 특검의 이런 조희대 수사 이 행보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내란 특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될 거예요.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로 합쳐지든 아니면 분리가 되든 하여튼 새로운 특검이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내란 특검은 계속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조은석 내란 특검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이 법원 구조에서 조희대 관련된 혹은 김건희 관련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지금의 상태, 이거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럴 때 조은석 내란 특검이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 내란 전담 재판부예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 김병기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진행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하겠다. 이건 뭡니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희대 입장에서 보자면 엄청난 압박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조희대가 지금 사면 초과에 놓였다라고 얘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요, 늦어도 항소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내란 가담자들, 아직 처벌받지 않는 내란 가담자들, 이들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 놓으면은 이들은 1심부터 받게 될 겁니다. 윤석열은 이제 항소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받을 겁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적발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다 어찌 된다? 예. 1심부터 내란 전담재판부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 아직까지 1심 안 끝났잖아요. 이런 애들도 내란 전담재판부로 사건이 이송될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자, 아무튼 조만간, 그러니까 내년 2, 3월이면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작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조은석 특검은 내란 전담재판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할 거다. 하지만 이번에 이 법원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조의대를 수사하겠다라고 카드를 탁 던진 이유는 진짜 속내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란 특검이요, 수사를 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어떤 수사까지 확대하고 있느냐면은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뭐 이것저것 보고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윤석열이가 왜 뜬금없이 계엄을 선포했겠냐. 더군다나 계엄 준비를 꽤 오래 하면서 북한과 분쟁이 나면은 그걸 빌미 삼아서 계엄을 선포한다. 요 얘기였는데, 북한과 분쟁도 안 생겼는데 갑자기 계엄을 뜬금없이 선포했다. 이게 되게 다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가 딴 데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선포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뭐 이것저것 넘겨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란에 관여했다라는 이런 수사를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과 관련해서도 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그때 즉시 항고를 안 했느냐, 왜 즉시 항고를 포기했느냐 라고 또 질의서를 보내요. 수사가 확대된 거죠. 심우정도 그냥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잡아넣기 위해서, 박성재에 대한 3차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포석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조은석이 노리는 것은 박성재다 이거죠. 이게 왜 그러느냐. 사실 김건희 내란 개입 사건,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박성재랑 연관이 돼 있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대검의 즉시 항고 포기, 역시 이것도 보면은 박성재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대검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게 대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걸까요? 자, 당장 김건희 내란 개입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박성재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디올백 수사, 이와 관련된 수사 경과를 알려줬다. 그리고 명태균 의혹,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정보 역시 김건희한테 알려줬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여기에다가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촉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김건희의 내란 개입이라는 것은 박성재와 김건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됐다. 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내란 개입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박성재를 수사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박성재의 또 다른 혐의,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혐의, 얘가 내란 발생 전부터, 계엄 발생 전부터 김건희와 붙어 먹으면서 김건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이거야.
그게 박성재의 혐의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내란이 생기기 전부터 내란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 내란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박성재가 지금까지 빠져나갔던 여러 가지 구멍들이 다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준다면 이때부터는 진짜 조희대를 건드리겠다. 이게 조은석 내란 특검의 지금 생각인 거죠. 자, 김건희 내란 개입도 박성재 비리고 즉시항고 포기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 한 거지만 그때 박성재가 과연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아마 박성재는 다양한 형태로 내란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당장 윤석열이 살아오느냐 죽느냐는 박성재 지 자신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항고 포기 여기에도 분명히 박성재가 개입을 했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김건희 내란 개입 사건도 즉시항고 포기 사건도 결국에는 박성재의 비리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건 뭐다? 그렇습니다. 박성재를 노리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성재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명태균 수사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박성재가 김건희한테 자료를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계엄 관여 의혹 자료를 확보했다. 박성재와 관련해서 대검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기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박성재가 내란에 직간접으로 아주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사실은 내란의 준비 단계부터 내란의 발단부터 박성재가 관여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거죠. 이 자체가 그 빌드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은 박성재를 감옥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겠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박성재가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영장이 떨어지고도 남았다. 박성재의 영장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떨어졌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영장이 아직 안 떨어진 거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법원과 검찰, 정확하게 말하면 법조 카르텔이 박성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고 박성재를 잘못 건드리면 법조 카르텔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성재를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법조 카르텔의 최고 수장은 누구냐? 당연히 대법원장이죠. 조희대죠. 조희대는 TK 법조 인맥의 지금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평 판사 때부터 아주 극단적인 생각, 극우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판사들이 기각한 시국 관련 영장이나 구속영장 다 조희대한테만 가면 다 나오는 거야. 자, 어떤 새끼들은 조희대가 불교 신자라면서 생불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생불이라는 새끼가 툭 하면은 데모 좀 했다고 영장 발부해주고 그러냐? 그게 생불이야?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님이 그런 짓을 한다대? 부처님이 노하시겠다.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앙굴리마라라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랍니다. 손가락 목걸이? 뭐야? 앙굴리마라는 고대 인도의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범입니다. 99명을 100명을 죽이면 성불한다. 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자른 다음에 목걸이로 만들었대. 그래서 그게 100명이 되면은 그걸로 자기는 성불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튼 고대 인도의 연쇄살인범이고 또라이 미치게입니다.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죽이고 100명째 살인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 자기 부모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거를 보시고 부처님이 이제 딱 나타나신 거지. 범행을 막아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올 거 아니야.
자,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 앙굴리마라를 설득시키고 교화시켜서, 부처님의 교단에 출가를 시킵니다. 앙굴리마라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이 스님이 됐으니까 얼마나 난리도 아니겠습니까? 잡으러 오고만 난리 되었어.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은 다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요. 이게 부처님의 법입니다. 생불이라면 아무나 감옥에 가두면 안 돼. 웬만하면 감옥에 가두면 안 돼. 연쇄살인범마저도 포용하고 교화시키던 게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생불 조이대는 데모 좀 했다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무슨 생불이야? 개불이지. 아이고 씨 진짜. 자, 아무튼 조희대가 있는 한 박성재는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이 될 겁니다.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차 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지금 한 게 뭐다? 바로 조희대를 수사하는 겁니다. 조희대를 왜 수사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조희대가 있는 한 박성재 영장이 안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성재의 혐의 사실하고요, 조희대의 혐의하고요,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자기들은 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열었고 계엄 절차에 따라서 권한을 넘기는 걸 했다. 정해져 있다 이거야. 계엄법에 정해져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불법 위헌 계엄에 집행을 하려고 했다면 그 역시도 불법인 겁니다. 더군다나 딴 것도 아니고 계엄을 했다는, 계엄의 시행을 맡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란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걸 몰라요? 아무리 계엄이 선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계엄이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군인들도 불법적인 계엄이라고 해서 명령을 거부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하고 대법원장이라는 새끼가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을 집행한다 이러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윤석열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 진입을 주저했던 그 군인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박성재를 감옥에 넣으면 조희대도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그들의 행동은 똑같은 행동이거든. 불법이 명백한데도 불법이 명백한 계엄을 시행을 하려고 했잖아.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자, 제가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The Secretary of Justice예요. Justice. 정의를 대표하는 장관인 거야. 정의를 실행하는 장관. Secretary of Justice예요. 대법원장이 뭐라고요? 대법관은 그냥 멸명이 The Justice입니다. The Justice. 대법원장은 Chief of Justice예요. Chief라고. 둘 다 정의라는 말이 붙네? 그런데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해 준 자들이 정의입니까? 그게 Justice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감옥에 가면은 또 다른 저스티스인 조희대도 감옥에 가야 되고, 조희대가 감옥에 가면은 조희대한테 졸졸졸 따라다녔던 대법관들도 줄줄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법원으로서는 절대 조희대의 영장을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래? 그러면 조희대를 내가 직접 수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야. 달리 말하자면 조희대를 쳐야 박성재 영장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조희대를 쳐야지 뭐. 지금 조은석 특검이 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조희대를 치겠다는 거죠. 저는 진작에 이랬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조은석 내란 특검도 진짜로 조희대를
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조은석 내란 특검도 일단 겁만 주자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영장을 받아내자. 오히려 박성재 영장만 내주면 조희대의 안전을 보호해 줄게. 이런 식으로 뒤로 딜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는 봅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일단 박성재부터 잡아 넣어야겠죠. 어떤 뭐 거래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은석 특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